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금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763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또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세 가지의 분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근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선물 받은 비트코인, 그 워렌 버핏이 선물 받은 저스틴 선에게 선물 받은 비트코인이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어디에 썼는지 이 내용들 잠시 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플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센트비라는 회사가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모건크릭 캐피털의 창업자가 XRP는 매수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CBDC 발행에 이전보다 적극적이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미 경제분석국에서 금융업체 설문조사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 추가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2위 증권거래소에서 인버스 비트코인 ETP를 상장한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기사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시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9,000달러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763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데요. 8,600달러 선까지 찍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지지를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깨질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도 열어놓고 봐야 될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RSI도 현재 지금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선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급락세에 대한 원인들은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비트코인의 시세가 마이너스 5.49% 정도 지금 하락을 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더리움, XRP,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모두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테저스만이 그나마 마이너스 1.69%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은 이 비트코인보다 더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알트코인들의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는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역시 코로나19 공포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이 전 세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도 반영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공포 자체가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 심리적인 공포에 영향을 미쳐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채굴과 연관성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채굴을 하고 있는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점유율은 65%가 이제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초 이후에 해시레이트가 약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대부분의 채굴장이 중단한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이니스트라는 곳에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채굴장을 다 이제 그 운영을 중단시켰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중국의 채굴장들이 채굴을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서 이 해시레이트가 줄어드는 형상, 그래서 코로나19가 해결될 때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분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이후에 1만 달러 아래에서 계속 거래되고는 있지만 그 1만 달러를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돌파하면서 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비트코인에 나오던 그 이제 피로감과 그리고 그만큼의 이제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도출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니 이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도출이 되니까 여기서 빨리 수익을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매년 2월 말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 3월 말에 회복을 했다라는 그 분석입니다. 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현재 가격의 일시적인 그 가격 하락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우선은 2월 말과 그리고 2월 말에는 항상 이제 하락세가 반복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패턴으로 지금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2월 말에는 대부분 가격이 하락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비트코인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우선은 2019년도에 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말 하락을 했습니다. 2월 정도에 이제 나온 건데요. 2월 22일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23일, 24일 정도에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양상이 나왔었고, 마이너스 12% 정도가 갑자기 하락세가 도출이 되는 형태가 2019년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세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가격대를 유지하는 3월까지 그게 연장이 됐었는데, 이런 가격대가 2019년도에 한번 도출이 되었었고요. 자, 그럼 2018년도도 한번 볼게요. 자, 2018년도에 2월에 19일부터 다시 이제 하락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1.09%가 그 하반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반에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3월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2018년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2017년도 것도 한번 봤는데요. 2017년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던 장이었는데, 그때는 좀 다른 패턴이 나왔어요. 2017년도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상승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7%가 오히려 그 2월 후반 하반기에 나왔다,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살짝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더 크게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불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2월에 무조건 하락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16년도 것도 이제 봤는데요. 2016년도에도 초반에는 이제 하락을 했다가 후반에 반등이 나오는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2월에 대부분 하락세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2018년, 19년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7년, 16년도로 이제 좀 더 멀어지는 그 분석을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승세가 나왔던 때와 그리고 다시 원성 회복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은 지금 2018, 2019년도만을 기준으로 연결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2월의 패턴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 전망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지금 필부의 분석입니다. 아마베 분석가인 필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단선에 이 지지선들을 이제 쭉 그려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지선 중에 하나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8,700달러 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그걸 살짝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를 이제 지켜낼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필부는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요 라인을 맞춰서 지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좀 더 깊어져서 이걸 깨고 내려와 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카보가 지금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분석은 이 컵앤 핸들형 패턴이고요. 이 컵앤 핸들형의 패턴 중에 지금 가격의 지지선이라고 바라보는 요 구간이 지금 12,720달러 선을 이제 100%로 봤을 때 현재 50% 정도 위치해 있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겠네요. 이 하단선과 요 상단선의 딱 중간 지점인 요 부분 8,534달러 8,524달러 선이네요. 이 구간에 지금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8,500달러 선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8,600달러 선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8,500에서 8,600달러 선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지선으로 지금 이 컵의 손잡이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위쪽으로 반등이 나와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12,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컵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와 그리고 이 패턴은 깨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지금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과 지금 저녁 식사를 했죠. 자, 근데 이제 그때 그 저스틴 선이 버핏 회장에게 1 비트코인과 그리고 193만 830 트론이 담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인 이 갤럭시 폴드를 선물을 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6천만 원이 넘는 규모를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버핏 회장은 도대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렌 버핏은 결국엔 기부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말에 선물 받은 비트코인을 모두 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버핏 회장은 암호화폐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 지금 인터뷰하기로는 이 버핏 회장이 선물 받은 암호화폐를 모두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이드 재단은 미 샌프란시스코의 빈민 구제단체이고요. 버핏과의 식사 경매 수익도 재단에 전액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날 버핏 회장이 C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간 보여왔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버핏 회장은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았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 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저스틴 선이 선물한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디 갔냐? 그 보유하지 않았다면 어디로 이거를 팔아버린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역시 워렌 버핏은 이제 기부를 해버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무슨 그런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은 뭐 그거 없어도 비트코인 없어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암호화폐 쪽에서는 업계 쪽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뭐 이럴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워낙 이런 이제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실제적으로 투자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뭐 크게 대수롭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 리플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리플렛이 그 발판이 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국내 해외 송금 기업인 센트비 그리고 한패스, 와이어발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리플렛을 통해서 이 더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에서도 이 리플렛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자회사 코인원 트랜스퍼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애플리케이션 크로스 출시를 위해서 리플렛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리플렛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에 이제 합류하는 센트비 같은 경우는 이 일본과 중국은 물론 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이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국내 기업이라고 합니다. 센트비 고객들은 수초 만에 해외에 송금할 수 있으며 수수료, 송금 시간, 송금 진행 상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리플렛을 활용해서 이제 송금을 좀 더 그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에도 계속 세를 넓혀가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모건크릭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한 인터뷰, CNN의 이 줄리아 채털리와의 인터뷰에서 리플과 이 트론을 매수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한 이유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투자자로서 나는 리플사의 지분 소유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윤, 자산, 수익 등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없어질 수도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싶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팜플리아노는 순 자산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은 있는데 이 XRP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고 오히려 XRP보다는 리플에 투자를 하는 것을 오히려 연관지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 자체가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XRP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이 리플사가 오히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지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는데, 이게 이제 리플과 XRP는 이제 아무래도 연결성은 있는데, 리플 자체는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투자들이 들어오고도 있고, 그리고 실제 수익 창출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업 가치는 인정하지만 XRP의 그 가치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건 크릭 캐피털의 창업자 이 앤서니 팜폴리아노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그리고 캐나다 CBDC 발행에 이전보다 적극적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 CBDC 발행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이 캐나다의 태도가 최근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팀 레인 부총재가 전날 행한 연설에서 현재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캐나다인들에게 CBDC 발행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 CBDC 발행에 대비해서 디지털 통화의 잠재적 요건과 특징들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CBDC를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고, 은행이 단순한 연구보다는 이 프로토타입의 적극적인 개발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6개 주요국 중앙은행 연합에 가입해서 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기업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캐나다에서도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통화인 CBDC 발행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경제분석국에서 금융업체 설문조사에 암호화폐 관련 문항을 추가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자국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국경 간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조사 문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금융서비스 업체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들도 이 암호화폐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만큼 암호화폐 사용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모습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아주 소수만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적다면 이런 문항 자체가 추가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문항 자체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이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암호화폐 활용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독일의 2위 증권거래소인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가 지금 인버스 비트코인 ETP를 상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ETP라는 건 이제 상장 지수 상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히려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파생 상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선물처럼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1대1로 이제 하락할 때에도 이걸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변동성이 계속 증가되는 또 이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명암이 둘 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락세가 나와서 많이들 또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대한 만약 이제 겁이 나거나 두렵다 하시면은 물량을 조절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많은 돈들을 투자를 하고 계시면 두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